네,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어떤 내용 취재해 오셨습니까? 네, 정치 행위에 관여하면 퇴학이다. 이게 이 고등학교 생활 규칙에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.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고등학교 538곳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했었는데요. 네. 중학교 68곳 그리고 고등학교 40곳에서 학생들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. 이게 20%가 넘는 수치인 건데 네. 이 학교들이 말하는 정치 활동은 무엇인가 취재해봤습니다. 근데 우리는 지금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지 않나요? 네, 2022년에 정당법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사실상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법은 이렇게 되는데 학칙으로는 막고 있다. 네, 학교는 맡고 있는데 한 학교 같은 경우는 규정에 외부 불순 세력에 연계돼서 불순 행위 또는 정치성에 띈 활동을 할 경우 퇴학 처분까지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. 불순 세력이 뭐예요?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정치성을 띤 활동이 불순 세력이다, 불순 행위다라고 동급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. 예. 또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정치 행위에 관여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집단적인 행동을 한 자는 퇴학 처분이다. 이렇게 적어놓기도 했습니다. 네. 마찬가지로 이 정치 행위에 관여하는 일이 학생의 본분에서 어긋나는 행위다라는 건데 좀 의문이 드는 대목이기도 자, 했습니다. 그럼 이런 학교 측 취재하신 거죠? 네, 학교 했습니다. 쪽에서 뭐라고 그래요? 그 한 10군데 정도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곳들 위주로 전화를 돌려봤는데요. 네. 우선 그 2022년 정당법 개정안 통과 이후로 교육청에서도 꾸준히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. 학생들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학칙을 개정해라라는 내용인데 네. 교육청에 개정을 하겠다라고 제출한 곳들은 극히 일부밖에 되지 않았거든요. 그중에 한 군데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애들 뭐 정치적인 자유에 대해 가지고 탄압하거나 억압할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, 학교가.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. 그냥 관례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려왔던 학칙이에요. 그냥 별 생각 없이. 그러니까 안 바꾸는 이유가 그냥 별 생각 없이 네, 관례를 안 바꾸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? 네, 아직까지는 그렇다라고 했는데 대신 앞으로 개정할 예정이다라고 답변을 해왔고요. 단 한 군데만이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답변을 해왔습니다. 그래요? 근데 아무튼 그럼 이 학칙을 앞세워서 규제를 실제로 가한 곳도 있나요, 혹시? 네, 최근에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예. 그 재학생 273명이 시국 선언문을 작성을 하고 학생회 계정으로 올렸다가 몇 분 만에 삭제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. 예, 뉴스에 잠깐 나왔었죠. 네, 예.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항의문을 제출하기도 했는데 내가 속한 공동체의 바람직한 구성원이 되고자 학교에 배움을 청하는 것 아니냐, 용기를 낸 학생들을 응원해달라라고 반박할 수 없는 그런 항의문을 적었는데 예. 여기에 대해서 학교가 시국선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칙을 빌미로 불이익을 주라고 할 수 있으니 예. 보호 차원으로 한 조치였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. 예. 해당 학교 학칙 같은 경우도 정치 관여 행위로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. 이렇게 없애야 마땅한 교칙을 학생들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명분으로 삼고 있었습니다. 네. 해당 학교에서 시국선언문을 게시했던 고등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시국선언문을 게시한 사실이 대학교의 입학이나 취업에 지장이 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드셔서 제재를 가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따지자면 그걸 각오하고 실명으로 한 거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.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만한 여지를 아예 없애버리겠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이 학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. 예. 대구에서도 처음으로 실명으로 시국선언을 나섰던 게 그 신명고의 2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. 네네. 1919년에 일제강점기 때 그 학생들이 나서서 독립운동을 또 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 학교이기도 한데 예. 이 선배님들의 뜻을 따라 저희가 어둠을 깨뜨리려고 한다라는 명문의 그런 글이었는데 이걸 주도적으로 작성을 했던 학생 역시 두려워하면서도 또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. 네. 그 학생과 이야기를 나눴던 교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너희가 왜 그런 거를 너희 마음대로 함부로 그렇게 학교 이름을 달고 그런 글을 작성하느냐. 뭐 너희 이름 달고 하면 안 된다라는 주의는 했다고 학생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자기도 겁이 났다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제 계속 혹시나 누가 뭐 혼내거나 그러면은 얘기를 해달라라고 하니까 힘이 되어줘서 고마워요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. 학생 입장에서도 당연히. 근데 사실 학생들이 네. 교사나 어른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성숙되어 있다. 네.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 아까 시국선언문 삭제당했던 학교 학생한테 예. 정치라는 단어를 어떻게 체감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이런 제품을 살 때 어떤 기업인지를 보고 사는 거랑 이런 경제 활동에서도 정치가 이뤄지고 있고 저희 공부할 때도
한국사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학생들의 감정은 충분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감정들이 모여서 정치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. 이 정치적 의사라는 게 모든 삶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고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인데 학생은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기엔 뭐 너무 어리다거나 학생의 시선에서 보는 정치는 왜곡되거나 변형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. 네. 네.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익명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를 하고 있고 또 익명 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그 팔로워 수가 많은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대신 게시를 하고 있는데요. 네. 공통적으로 학생들이 말하고 있는 정치라는 거는 공동체의 사유이고 또 모든 이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결국 그 정치라는 단어가 주는 선입견에 갇혀 있는 건 어른들이 아니었던가라고 좀 자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. 대목입니다.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. 네. 알겠습니다. 유승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고맙습니다.